대교실래! 그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지혜로 여는 아침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데요. 아침에 혹시라도 선생님이 이걸 깜빡하는 날에는 선생님 지혜로 여는 아침 안 했는데요 하고 알려주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저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혜로 여는 아침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혜로 여는 아침은 선생님이 지혜로 여는 아침이라는 책을 아침에 조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읽어줍니다. 제목을 빼고 글만 읽어줘요. 그러면 집중해서 글의 이야기를 잘 들은 다음에 제목을 맞추는 걸 먼저 합니다. 이 제목과 이 글을 다시 잘 연결시켜서 글의 주제,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중심 내용이 뭘까? 생각하면서 글의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느낀 점을 발표하죠. 우리 반 친구들이 하는 이 지혜로 여는 아침의 활동을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겠어요? 제목은 5글자입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어렸을 때 하루는 어머니를 따라 식료품 가게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물건을 사는 동안 카네기는 앵두 상자 앞에 서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식료품 주인 할아버지가 너 앵두 먹고 싶은 모양이로구나. 한 줌 집어먹으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카네기는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도 예, 할아버지께서 허락하셨으니 어서 한 줌 먹으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카네기는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 기특하다는 듯이 한 움큼 앵두를 집어서 카네기에게 주었고 그제서야 카네기는 인사를 하고 받았습니다. 가게 문을 나선 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니? 받을 거면서? 카네기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크니까 그랬지 뭐. 와우, 슬기와 인내, 이것이 카네기를 키운 힘이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5글자. 네, 정답은 슬기와 인내였습니다. 축하해요. 네, 그렇다면 제목을 생각하면서 읽었던 글을 생각하며 한번 주제를 말해볼 수 있을까요? 이때 친구들이 발표를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또 생각을 잘하고 제목과 연관시켜서 이 짧은 글이지만 이 글쓴이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주제가 무엇인지 잘 찾아내거든요. 방금 읽었던 글은 강철왕 카네기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슬기롭게 어린 아기의 작은 손으로 앵두를 집었을 때는 조금밖에 먹지 못하지만 할아버지 어른의 큰 손으로 집어서 나에게 주셨을 때는 더 많은 앵두를 먹을 수 있다는 걸 슬기롭게 알고 빨리 먹고 싶은 걸 참고 기다린 거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당장 갖고 싶은 것을 조금 참고 더 큰 보상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슬기를 가지자고 이 글에서는 말하고 있네요. 다음에 친구들이 아주 좋았다고 말한 거, 우리 반의 소유리가 또 추천했던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10글자입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11살에 드디어 동화 한 편을 썼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쓴 글을 여러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소년은 크게 실망하고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소년을 꽃밭으로 데리고 가나 이제 막 돋아난 잎새를 보여주며 얘야, 이 잎새들을 보아라. 지금은 여린 모습이지만 이제 얼마 있어 키가 자라고 봉오리가 맺히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야. 너도 지금은 여린 잎새와 같단다. 그러나 이제 영양분을 받아 잘 자라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날이 올 거야. 조금도 실망하지 말거라. 소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아름다운 언어를 전보다 더 많이 모았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바로 덴마크가 낳은 위대한 문호 한스 크리스찬 안데르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자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제목은 10글자입니다. 글 안에 있습니다. 한 글자만 달라요. 이렇게 친구들이 만약에 조금 어려워하면 초성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조금도 실망하지 말아라. 솔직히 말거라랑 똑같지만 네. 또 이걸 지은이의 또 제목에 의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똑같이 맞춰보려고 많이 발표를 해요. 아주 잘 맞췄습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데르센 동화를 지은 바로 그 안데르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 11살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속이 상해서 이제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어머니께서 힘을 주었죠. 너도 아직 여린 잎새와 같아. 너가 영양분을 잘 받고 자라면 언젠가 꽃을 피울 거야. 거기에 희망을 얻고 꿈을 얻고 다시 한번. 근데 너무 이 안데르센이 위대한 점이 그냥 글을 쓴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언어들을 모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생각을 모은 글을 쓴 이는 이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작가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안데르센 동화집이라는 전 세계에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또 많은 감명을 받고 자라게 되는 안데르센 동화를 쓴 사람이 되죠. 이 글을 읽고 친구들이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나 봐요. 우리 반의 한 친구는 이 제목을 아직도 적어놓고 있는 걸 어제 선생님께 보여주더라고요.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요. 여기에 보면은 뭐 위대한 작가, 뭐 또 위대한 책 이야기, 또 뭐 대위인전 이야기, 또 아니면 세계에서 되게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어떤 또 좋은 일을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읽고 주제와 느낀 점을 발표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들어보세요. 제목은 5글자. 높은 산과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키워가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주 가운데 나는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목재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인생의 고귀한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이 소년은 나중에 세상을 향해 횃불을 든 철학자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존 듀이. 바로 실용주의를 탄생시킨 세계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93세까지 살며 자연과 인생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90세 생일을 맞았을 때 한 청년이 지금까지 그토록 열심히 살아오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존 듀이가 대답했죠. 산을 오르는 심정으로 살았지. 산을 하나 오르면 또 다른 산이 보였지. 내겐 자꾸 다른 산이 보였어. 그리고 노인은 청년의 무릎을 딱 잡고 강조했습니다. 젊은이, 만일 다른 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게. 네, 정답은 5글자 글 안에 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인생의 끝이었어요. 이것의 주제를 선생님은 사실 친구들이 말할 수 있을까 좀 약간 반신반의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존 듀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는 선생님이 지난 대학원 시험 때문에 공부하던 그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또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존 듀이에 대해서 또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 4학년이에요. 11살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제를 너무나 훌륭하게 대답을 해서 선생님이 그날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날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살아가면서 또 다른 목표와 그러니까 또 다른 산이 보이지 않고 또 다른 목표가 생기지 않고 꿈이 없는 사람은 즉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친구가 있었어요. 즉 계속해서 꿈을 꾸고 희망을 놓지 않으면 죽은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와, 선생님 진짜 놀랐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죠. 느낌점도 얼마나 훌륭하게 발표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 그 수준에 놀랐고 또 이야기를 듣고 잘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구나 하면서 너무나 감동받는 나날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에게 전화가 왔네요. 이어서 할게요. 우리 반 친구들에게 지혜로 여는 아침의 좋은 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인터뷰를 해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오고 나서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지혜로 여는 아침을 읽을 때마다
어느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의 주제와 그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이야기할 때 발표하는 성취감 같은 걸 얻고 지식도 쌓으면서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많이 읽게 된 이유가 바로 지혜로 여는 아침을 듣고 나서예요. 저는 지혜로 여는 아침을 선생님이 읽어줄 때마다 선생님의 목소리도 감미롭고 애들이 발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발표를 잘해야겠다고 깨닫는 것도 있고, 지혜로 여는 아침 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슬프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지혜로 여는 아침은 저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지혜로 여는 아침을 읽으면서 뭐라 그래야지, 생각도 뭔가 더 성숙해진 것 같고 뭔가 더 어른스러워지고 뭔가 생각이 더 많아지고 책도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여는 아침을 선생님이 읽어주시고 애들이 발표하니까 나는 더 원래 발표를 전 조심했는데 이제 이렇게 지혜로 여는 아침을 듣고 발표하고 느낀 점 주제만 하고 그거를 저한테는 도움이 돼서 발표를 많이 하게 되고, 선생님이 진짜 예전에 그 주제가 조금도 실망하지 말아라 그런 게 제목이 있는데 그거를 그 알림장에다가 써놔서 아직도 그걸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좋고 선생님이 읽어주는 게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맨날 아침마다 지혜로 여는 아침을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목도 맞춰서 주제랑 그 느낀 점을 말하는데, 저는 원래 발표를 잘 하지 않는데 지금도 많이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걸 들으면서 그 행동이 바뀐 게 많아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도 날마다 이렇게 선한 이야기가 한 편씩 들려지고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 선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행동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비해서 너무나 더 의젓해지고 꿈을 가지게 되고, 또 바른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을 보면서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고 선생님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한 이야기 한 편씩을 날마다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15, 16살이 될 때까지는 누군가가 읽어주는 게 중요하대요. 그럼으로써 내가 듣는 것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읽는 것과 또 이런 것이 말이가 다 통합이 되면서 아주 통합적인 그런 언어 사고가 또 발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님도 좋고 친구들끼리 서로 책을 읽어주고 또 듣고 잘 생각해서 이걸 말로 또 표현해내는 이 활동들을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책에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위인들이나 인물들을 찾아보게 되는 또 좋은 효과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 여는 아침 계속 사랑해주세요. 안녕.